축구밖에 모르던 학창 시절 가수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어요. 예? 와. 축구를 하셨어요? 귀공자 느낌인데 또 운동을 하셨네요. 저는 원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2까지 제가 축구 선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걸 할 거라고는 아예 뭐 생각조차 못했었죠. 근데 이제 축구를 그만두게 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어요. 아니 축구를 어쩌다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면? 못해서요. 네. 잘했으면 계속 했겠죠. 네. 아니 뭐 부상 뭐 이런 거 아니고? 너무 건강했어요. 네, 너무 건강하고 뭐 하나 상한 데가 없었는데. 아니 근데 선수로 활동하신 건 맞아요. 네네네. 제가 예.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잘했어요. 네. 유소년 대표도 하고. 대표까지요? 잘하셨어요. 근데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자만을 했던 것 같아요. 열심히 훈련을 좀 안 했던 것이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. 네. 이 본인 기준이 높으신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. 아니요, 그때 막 주변에서 잘한다 해주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훈련을 좀 소홀히 했던 것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성적으로 나오더라고요. 축구 그만둔다고 할 때 뭐 감독님이 안타까워하신다거나 동료 선수들이 왜 그만두냐고 말린다거나 이런 일도 없었어요? 죄송하지만 전혀. 아이고. 네. 그러니까 모두가 요새는 솔직해야 돼요. 그만두기를 네. 찬성하신 거네요. 다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. 뭐 근데 그런 사실 거죠. 모든 걸 또 어떻게 보면 이 길이 아니다 싶을 때 일찍 접고 그럼요. 다른 거를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예요. 그러면 노래는 어떻게? 그쵸. 좀 그만두기에도 좀 늦은 나이였거든요.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친구하고 가요제 오디션을 보면서 네. 노래를 시작하게 됐어요. 거기서 이제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 가서 제가 대상을 야, 그냥 우연히 대상까지? 처음 본 오디션에서 대상까지 그냥 받으셨다고요? 그 대상을 타서 그때부터 이제 노래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부모님 두 분이 네. 또 음악을 하신 또 어떤 그렇지. 영향도 있죠. 아, 그렇죠. 그러면 데뷔가 언제인 거예요? 제가 첫 데뷔는 99년도예요. 99년. 예. 몇 살 때예요? 제가 고2 때죠. 이제 그만두고 바로니까. 바로. 예, 바로 제가 OST 앨범으로 데뷔를 했으니까. OST요? 예, 가요제를 나가면서. 드라마 OST. 예, 드라마 OST로.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축구를 그만둔 거네요. 제가 그 OST를 들어봤어요. 아 그래요? 근데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미성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게 신유 씨 목소리가 맞나 할 정도로 지금도 미성이시지만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르셨던 그 노래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년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 노래를 너무나 잘하셔요. 그래서 그러니까요.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네. 이 두 번째. 그 다음 단계는 네. 무슨 일이 기장하면 있었던 돼요. 걸까요? 그렇게 잘하셨던 발라드를 포기하고 비인기 장르였던 트로트를 선택을 하셨어요. 이건 무슨 일이 있었던 이것 거예요? 또한 제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잘 안 됐기 때문에. 정말 잘하시던데요? 상당히 솔직하시네요. 아니요, 진짜로 이거는 그 저한테도 사실 문제가 좀 있었고 회사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5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좀 흘려보내고 그러면 청소년기의 미성이 지켜지던가요? 사실? 아니요, 제가 변성기가 고3 때 와가지고 늦게 왔네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발라드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예, 노래하기가. 그래서 잘 안 되고 나서 군대를 다녀와서 정말 뭐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. 제가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축구만 했었으니까. 뭐 축구를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남아있는 줄이 하나가 노래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부모님 권유로 이 트로트에 뛰어들게 됐죠. 사실 데뷔곡 열풍이 어마어마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시계바늘이었죠? 네, 이제 잠자는 공주로 데뷔를 해서 데뷔는. 시계바늘이 되면서 잠자는 공주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. 네. 근데 그게 약간 느린 곡 맞아요. 아니었어요? 그 당시에는 막 빠른 곡이 유행이었던 것 맞아요. 같은데. 그때 이제 세미 트롯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나는 노래들이 열풍이었는데 그때 저는 왠지 그 역으로 좀 가고 싶더라고요. 네. 제가 빠른 노래로 나와서
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과 승부하기는 너무 좀 겁이 나더라고요. 댄스가 일단 어렵고. 네, 어렵고 해서 역으로 가보자 그래서 이제 슬로우 곡을 내놓았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좀 정신이 나갔구나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어요. 어려운 길을 택했다고 네, 생각을 네. 하셨겠네요. 이걸로는 승부수 못 띄운다. 네. 그렇죠. 아무도 좋은 소리를 한 분이 없어요. 근데도 하고 싶었어요. 본인이 핵심으로.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고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한 3년간 좀 고생을 했죠. 근데 뭐 3년은 사실 고생도 아니죠. 다른 가수들 뭐 무명 아유, 그럼요. 세월 네. 하면. 어쨌든 차별화 전략이 성공한 거네요. 네, 뭐 저는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오. 네. 사실 오늘 나와서 뭐 축구도 못한다, 공부도 못한다, 노래도 못한다 하시는데 설마 진짜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? 노래는 잘하지도 않아요. 근데 네. 잘하지도 않는데 아유 또 겸손하다. 이거는 겸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요. 조금 지나쳤다. 근데 이제 예. 뭐 노래라는 게 당연히 제가 직업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 배워 나갈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노래를 잘한다고 하기에는 제가 잘한다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. 이게 예.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다. 그렇죠. 이제 예. 아직도 완성. 성장형이다. 전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아직 완성하지 예. 않았다. 신유 씨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신유 씨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사실 제가 예전에 어떤 인터뷰 보면서 요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정말 이 탑을 달리고 계시는 가수분들의 롤 모델이 신유 씨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. 근데 뭐 임영웅 씨도 뭐 신유 씨를 롤 모델로 맞아요. 삼았다 뭐 이런 말씀도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평생 공부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 가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무서워요 이제. 네, 데뷔 15년 차 트로트 가수 황태자 신유 씨가 걸어온 길 세 번째. 비공자가 황태자가 됐습니다. 네, 네. 세 번째 바로 이겁니다. 아이돌 버금가는 팬클럽을 보유하고 계세요. 이 트로트계 판도를 뒤집으셨죠. 저때 획기적이었죠. 정말 기억납니다. 네. 그때 박구윤 씨랑 친했는데 네. 박구윤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형 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형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. 형 여기 팬을 그냥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임영웅 씨의 그 원조격이 되는 거죠. 맞아요. 네. 이 플랜카드 들고 풍선 들고 원조시죠? 사실 그 당시 아침마당 나오셨을 때도 팬클럽 어머니들이 따라오셨고 와. 요즘은 트로트 팬클럽이 좀 활성화돼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트로트 가수들에게는 팬클럽이 없던 시절이죠. 그렇죠. 이제 굉장히 비인기였기 때문에 트롯이라는 장르가 그래서 좀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없었죠. 근데 이렇게 팬클럽이 생기고 이렇게 어딜 가나 와주시고 풍선 흔들어 주시고 팜플렛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좀 창피하네요. 예. 괜찮아 얘기하세요. 네, 해주셨네요. 이제 저 때 좀 많이 그런 것들이 좀 붐이 되면서 지금은 정말 뭐 걷잡을 수 없이 저와는 뭐 비교될 수도 없이 너무나 그 팬클럽 분들이 가수들을 많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트로트 팬덤 문화의 시조세 격이죠. 네. 혹시 그러면 팬들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있을까요? 너무 많아가지고요. 뭐 저는 사실 안 받아본 게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집하고 차 빼곤 다 받아본 것 같아요. 네. 그 정도로. 네. 그 받은 거 다 합치면 차 한 대 될 텐데. 아유, 예, 그렇죠. 네, 다음부터 모아서 차로 해주시면 좋겠다. 이건 농담이고요. 그러면 그렇게 팬클럽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신유 씨의 외모, 아니면 신유 씨의 노래 실력, 아니면 신유 씨의 성품? 뭘까? 그 아무래도 가수기 때문에 노래가 첫 번째겠죠. 아. 네, 뭔가 노래가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네. 이 가수한테 관심을 갖고 관심이 가는 거겠죠. 그러니까 노래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니 또 이제는 아니 근데 이제 노래라는 게 그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거니까 꼭 노래를 정말 기가 막히게 기교 있게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색깔이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좀 많이 와닿아 주셔서 저를 그때 좀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일단 기본이고 가수니까 노래는 기본이고 우리 어머님들 아시죠? 일단 멋있잖아요.
아이, 네. 사실 신유 씨가 옷을 잘 입으셨던 맞아요. 기억이 이 있어요. 스타일이 네. 그 정장을 즐겨 입으시잖아요. 왜 대체로 다른 분들은 좀 더 화사하고 화려한 의상이라면 늘 깔끔하게 이렇게 다 그 어떤 정장 그러고 댄디한 보니까 그런. 이른바 반짝이 의상을 입은 신유 씨를 본 적이 없는 상상이 것 안 되네요. 사실 제 입으로도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해주세요, 그- 해주세요. 정장을 입고 나오는 것도 제가 거진 그 반짝이를 아니고 회사원처럼 입고 나온 것이 제가 거진 처음이었어요. 그래서 사실 욕도 많이 먹었어요. 무슨 회사원이냐, 좀 화려하게 입고 나와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. 그러니까 본인이 고집하신 거예요. 그렇죠. 저는 그 반짝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.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안 입었던 것뿐이에요. 그냥 제 주관대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후배들도 또 많이 따라해 주면서 이제 약간 그렇게 이렇게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. 그러고 보니 오늘 의상도 약간 감각적이에요. 맞아요. 근데 사실 신유 씨의 어떤 그 전략이라는 게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네. 자연스럽게 했지만 사실 트로트 가수 하면 우리 화려함과 반짝임이 어떤 대명사잖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신유 씨의 점잖고 수더분하고 그 슈트 그리고 잘 신체적 조건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어머님들 그 여자분들 모든 사람들이 팬들이 뭔가 신유 씨를 보면 연민의 정이 느껴지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팬덤들이 다 복합적으로 모여져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. 무슨 가요 평론가 오신 줄 알았어요. 저는 임진모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. 그래요? 근데 안녕하세요, 저는 그 임진모입니다.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나한테 어울리는 가장 나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그 진심이 그 진정성이 통한 게 아닐까 싶어요. 무엇보다 자기 철학이 있는 가수라는 맞아요. 생각도 드네요. 주관이 뚜렷